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GTC 컨퍼런스에서 젠슨 황 CEO가 2027년까지 블랙웰과 베라 루빈 칩에 대해 1조 달러 규모의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행사에서 제시했던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실제 위치를 파악하고 싶다면 매출 수치나 애널리스트의 상향 조정보다 이 덤덤한 반응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침묵이 이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 포인트입니다. 왜 이 침묵이 중요한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최근 2026 회계연도 4분기 매출 681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73%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매출만 623억 달러로 75% 급증했습니다. 순이익은 429억 달러로 94% 늘어났고 주당 순이익은 1.76달러로 98% 상승했습니다. 연간 전체 매출은 2,159억 달러로 65%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수치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핑 녹화 시점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가는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약 4% 하락한 상태입니다. 시장의 일반적인 해석은 엔비디아의 완벽한 실적이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1조 달러 규모의 수주 잔고조차 무덤덤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논리입니다. 이 해석은 어느 정도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이 바로 투자자들이 돈을 잃는 지점입니다. 더 깊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시장은 단순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의 유효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의구심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의 이름은 바로 중국입니다.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불편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젠슨 황 CEO는 중국 시장이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공략 가능하다면 엔비디아에 연간 500억 달러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500억 달러는 사소한 오차 수준이 아닙니다. 불과 2년 전 엔비디아 전체 데이터 센터 매출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현재 이 시장은 사실상 닫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중국 고성능 AI 칩 수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규제 문턱에 맞춘 저사양 버전인 H20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중국 측에서 이 칩의 수입마저 일시적으로 차단했다가 일부 재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콜레트 크레스 CFO는 실적 발표에서 중국 고객용 H200 제품이 소량 승인되었을 뿐 중국 시장 매출은 아직 전무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엔비디아는 향후 가이던스에서 중국 시장을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잠시 이 대목을 짚어봅시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반도체 기업이 자신의 재무 전망에서 두 번째로 큰 잠재 시장을 통째로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석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에 생긴 구조적 구멍입니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 연방검찰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고위 임원을 포함한 3명을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25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단속 조치는 워싱턴의 수출 규제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수출 면허까지 동결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풍향이 엔비디아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5월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회담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외교적 온기가 감돈다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겠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조차 자유무역의 회복이 아닌 적대적 대치의 완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은 이미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했고 알리바바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확장 중이며 중국산 AI 칩 기업들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콜레트 크레스 CFO가 중국 경쟁사들이 장기적으로 글로벌 AI 산업 구조를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은 내부의 솔직한 위기감을 보여줍니다. 중국이라는 상처가 있다면 엔비디아를 지켜줄 갑옷은 무엇일까요? 낙관론자들은 단연 CUDA를 꼽습니다. CUDA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으로 AI 산업의 거의 모든 기초 소프트웨어가 이 위에서 구축되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컴퓨터 비전과학 연산 프레임워크의 압도적 다수가 엔비디아 하드웨어에서 훈련됩니다. CUDA를 벗어나는 것은 단순한 구매 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이 걸리는 대대적인 엔지니어링 재설계 작업입니다. 이것이 비관론자들이 과소평가하는 강력한 구조적 해자입니다. 물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이 자체 AI 가속기를 개발 중이고 AMD가 인스팅트 라인업으로 맹추격 중이며 브로드컴이 맞춤형 칩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공급 계약을 따내는 것과 거대한 CODA 생태계를 대체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생태계의 고착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공고해졌습니다. 동시에 낙관론자들은 경쟁 환경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간과하곤 합니다. 맞춤형 반도체가 엔비디아를 모든 곳에서 대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시장 수요의 유의미한 일부만 점유해도 엔비디아의 성장률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됩니다. CODA가 훈련 시장을 장악하더라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워크로드의 40%를 자체 칩으로 돌리기 시작한다면 엔비디아의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어떤 경로를 보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째, 5월 미중 외교 관계가 진전되어 수출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는 매우 보수적인 것이 됩니다. 중국 시장 매출이 추가된다면 현재 선행 주가 수익 비율 약 22배 수준의 주가는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 경로는 투기적인 예측이 아니라 강제로 닫혔던 시장의 재개방을 의미합니다. 둘째, 수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경우입니다. 밀수 기소 사건 이후 정치적 기류가 더욱 공격적인 통제로 흐른다면 엔비디아의 향후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요가 꺾여서가 아니라 공략 가능한 시장의 천장 자체가 구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AMD나 맞춤형 반도체와의 점유율 싸움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셋째, 대다수 분석가가 명시적으로 모델링하지 않는 길입니다. 엔비디아는 더 이상 단순한 칩 회사가 아닙니다. 최근 에너지 기업들과 발표한 AI 팩토리 파트너십이나 제약사들과의 비오네모 플랫폼 협업은 엔비디아의 전략적 확장을 보여줍니다. 젠슨 황이 강조한 에이전트형 AI가 다음 수요의 변곡점이 된다면 엔비디아는 GPU라는 토대 위에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비즈니스를 얹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게 될 것입니다. 웰스 파고의 비중 확대 의견은 정확히 이 거시적 그림을 반영합니다. 그들의 논거는 단순한 GPU 판매가 아니라 자율주행 헬스케어 로보틱스 전반으로 확장되는 엔비디아의 역할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조 달러의 수주에도 주가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사업의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의 다음 장이 젠슨 황이 GTC 무대에서 대답할 수 없는 500억 달러짜리 지정학적 질문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은 증명되었고 수요도 확실합니다. 이제 유효 시장이 500억 달러 더 커질지 아니면 줄어들지는 데이터 센터가 아닌 외교 현장에서 결정될 것입니다.